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플이 끊어졌을 때, 스포크가 끊어졌을 때 리플을 다시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플 갈아 끼우는 거, 그거 타이어 벗겨가지고 그냥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튜브리스냐, 튜브리스가 아니냐, 튜브리스 전용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림 높이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림 테이프가 발라져 있는 경우는 클린처죠. 튜브리스는 이런 림 테이프를 사용을 하지 않죠. 클린처 방식에만 이런 림 테이프를 사용을 해요. 림 테이프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쉽게 림 테이프를 벗겨내고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림 테이프를 이렇게 벗겨내고선 이 구멍을 통해서 리플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 구멍 이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디에서는 뭐 스포크 홀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리플 홀이라고 하는데, 이쪽 스포크가 들어가는 부분을 스포크 액세스 홀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구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이쪽은 리플 홀이라고 하고요. 옆쪽에 물이 빠지는 구멍은 드레인 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밸브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밸브 홀이겠죠. 네, 그렇게 림에는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리플을 넣어서 새로운 리플을 끼우면 되는데, 우리가 스포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스포크가 끊어지는 것보다 리플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스포크 머리 이쪽 있는 데서 끊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여기 리플이 있는 데서 리플이 끊어지거나 나사산이 뽑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약간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림 테이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네들이 지금 벗겨낸 거죠. 자, 이렇게 엠보싱 같이 울뚝불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볼록 튀어나왔죠. 왜 그럴까요? 이쪽에 스포크 액세스 홀이 있죠. 이 홀이 있는데 이 안쪽에서는 공기압이 100 푸사의 정도의 압력으로 안쪽으로 사방으로 퍼지고 있죠. 근데 이쪽이 취약하니까 이쪽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제 자전거가 전에 자전거를 그냥 세워놓기만 했는데 혼자서 뻥 하고 터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올린 영상도 있어요. 타이어를 벗기고 선 테이프를 확인을 하니까 안쪽에서 공기압이 팽창을 하니까 점점점 이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밀려 들어가다가 이 구멍들 중에서, 이 테이프의 구멍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확 공기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뻥 하고 터진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림 테이프 못 쓰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뒤집어서 쓰세요.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림 테이프를 걷어내고 클린처럼 쉽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림 테이프를 걷어내면은 안쪽에서 리플의 머리, 요 머리 있죠? 이 머리가 따그락거리면서 굴러다닐 거예요. 머리는 걸려서 안 빠지니까 이 안에 돌아다닐 거예요. 림 테이프를 벗겨내고 흔들어 가지고 아래쪽으로 뺄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밖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로 비춰보면서 흔들어 보니까 카본 휠이었는데 종이 조각이 나왔어요. 마분지 같은 게 좀 큰 게. 그러니까 구멍으로 안 빠졌던 거죠. 핀셋으로 잡아서 이렇게 뽑았어요. 이 림 안에는 작은 찌꺼기 같은 거, 이제 부산물 같은 거죠. 림을 만들 때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고속에서는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저속에서는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을 뚫기 위해서 드릴로 이렇게 뚫겠죠. 그러면 그 안쪽에 드릴로 뚫으면서 나온 그 찌끄러기들이, 아주 작은 애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가 생각보다 큰데 흔들어 가지고선 빼면은 되게 작은 애들이에요. 쌀알 크기 요 정도 되는 애들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이물질들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제거가 된 상태에서 리플을 꽂으면 되는데, 이중림이잖아요. 이중림이라는 게 이렇게 림의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옛날 자전거들 보면은 그냥 한 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밑에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 위에만 있으니까 옆에서 충격을 받으면 바퀴가 팔자로 획획 돌아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중림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퀴의 강도가 아주 강해졌죠. 이렇게 이중림으로 되어 있는데 리플을 이쪽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저 반대쪽 리플 홀 쪽으로 정확히 빼기가 힘들겠죠. 못 쓰는 스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 가지고선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리플 홀 쪽으로 빼서 스포크랑 연결을 시키고 장력을 조정하면 되겠죠. 단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클린처는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튜브리스 휠에서 스포크나 리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림 테이프가 발라져 있죠. 아까랑은 다르죠.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벗겼다가 다시 장착을 하면 되는데, 튜브리스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튜브리스 전용 테이프가 발라져 있어요. 얘네들도 동일하게 공기압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뽁 하고 뚫리면은 공기가 순간적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압이 과하게 되면은 이 림 테이프가 순간적으로 뚫리면서 공기가 림 안으로 확 들어가겠죠. 림 안으로 공기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은 림이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진 경우가 있었어요. 공기를 넣으실 때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컴프레셔로 그냥 있는 대로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림 테이프 세팅을 한 튜브리스 휠도 있고, 튜브리스 전용으로 이 림 테이프 없이 그냥 통인 상태가 있어요. 딱 밸브 구멍만 있고요. 작업하기는 편하겠죠. 림 테이프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타이어 끼우고 실란트 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리플은 어떻게 끼울까요? 여기 막혔는데 어떻게 끼워요? 그리고 튜브리스 테이프, 튜브리스 전용 테이프가 발라져 있다고 해서 튜브리스 테이프를 다 뜯어내고 리플을 끼우고 다시 테이프 시공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야 할 리플이 있겠죠. 여기다가 스포크에서 나사산이 있는 부분만 잘라요. 얘들은 스틸인 경우가 많죠. 스틸로 해야 돼요. 네. 알루미늄 스포크 자석 안 붙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자석으로 당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얘네들 자체가 자석에 붙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게 스틸로 되어 있는 스포크 요 마디를 끼워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밸브 구멍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구멍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이 림 테이프 쪽으로는 안 집어넣고 유일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밸브 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석으로 움직이는데, 자, 얘네들 보세요. 이 림의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이림, 이렇게 높은 경우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리프를 집어넣죠. 리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터널 작업할 때 사용을 하는 얘네들 있죠. 자석, 네오디움 자석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안에서 리플이 스포크 조각이 스틸로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튜브리스나 또는 튜브리스 전용 휠에 리프를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림의 높이가 낮은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림의 높이가 낮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꺾을 각이 안 나와요. 그렇죠. 꺾을 수가 없겠죠.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림 테이프를 걷어내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히든 니플인 경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히든 니플, 지금 제품은 없어서 말로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히든 니플은 여기에 있는 각이 안쪽에 숨어 있는 거예요. 스포크 이 부분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보이죠. 니플이 숨어 있으니까 히든 니플이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스포크 렌치를 가지고 얘네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돌려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사용을 해서 장력을 맞출 수가 있는데, 히든 니플은 이 림 안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안쪽에 숨어 있으니까.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에어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비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히든 니플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구멍이 무조건 뚫려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히든 니플용 툴이에요.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바깥쪽에 니플이 없으니까 얘를 스포크 액세스 홀 있는 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장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브리스다, 히든 니플인데 튜브리스다 그러면은 무조건 테이프를 걷어내고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손이 많겠죠. 그리고 히든 니플인데 튜브리스 전용으로 막혀있는 휠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안쪽에서 돌려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막혀 있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에어로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정비하기는 조금 까다롭겠죠. 인터널 프레임도 똑같죠. 풀 인터널이라 그러면은 뭐 에어로 효과는 있지만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 비싼 공임을 주고선
프레임 안쪽에서, 핸들바 안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휠의 종류별 리프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